안녕하십니까.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진행을 맡은 조재균의 척추병원 원장 김병렬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현대인이 겪는 여러 가지 그 질병 중에 암을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, 오늘은 이제 암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어떤 통계적인 면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을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흔하지는 않았는데, 이제 1950년도, 그 다음에 이제 73년도 그 석유파동을 지나가면서 암이 이제 점점 숫자적으로 이제 많이 발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의 뭐 100명 중에 1명이라면은 1973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 16명 중에 1명, 평생을 살면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.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거의 뭐 3명 중에 1명 정도가 암이나 그 관련된 질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나 이제 흔한 병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, 그런 분들 보더라도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고요. 물론 이제 암은 비나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몸에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암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양처럼 그 멜릭넌트라고 하는 그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암으로 그게 나뉘게 되는데요. 암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체질이 있어요. 암은 이제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그 체질이 산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몸이 산성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통 이제 암 세포를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암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떤 유전적으로도 그게 컨트롤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저항력, 백혈구, 이런 세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 진단을 안 받는 것 뿐인데,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이제 암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하루에 평균적으로 500개, 1000개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그 삶을,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한 70년에서 80년 볼 때, 돌아가실 때까지. 평균적인. 그렇죠. 그렇죠. 그 암에 걸리지 않고, 계속 사실 수가 있는데, 어떤 우리 생활 환경 있잖아요. 여러 가지. 뭐, 어떤 직업 중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, 발암 물질이 많은 그런,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,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이나 담배, 그런 걸 이제 좀 너무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선천적으로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긍정적이라서 막 웃으시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저항력이 강해지고 백혈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많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, 매사에 그 부정적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자기 주위에 9사람의 그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,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좀 암이 잘 걸리겠죠. 성경에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, 이 말씀이 정말 그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게,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. 관용으로 암세포를 죽이는. 그렇죠.
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막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손가락질은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본인한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의학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용서를 해주고 이해를 하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, 내가 잘못했다, 이제 그렇게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자살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자살을 하는 성향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다른 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해요, 통계적으로.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신도 이렇게 간용으로서 보듬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몸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 이제 암세포가 많이 자라는데, 몸이 산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커피 그런 것도 있고요. 이제 그 너무 많이 약을 복용하시는 거, 그 다음에 음식물 중에 이제 고기 위주, 특히 붉은색을 띤 뭐 이렇게 고기들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이 산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고기를 드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초록색 야채를 같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몸이 너무 산성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사귀고 좋은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.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. 일단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피하는 게 좋고, 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분들 만나고 묵상 생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하고, 그러면서 또 이제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하면은 암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중에서 또 이제 암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들이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,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늘이나 이 브라질리안 넛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안에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중금속들이 쌓일 때 그것들이 이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물 같은 것도 좀 좋은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. 이제 물 같은 경우에도 같은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산성 알칼리성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. 어떤 물들은 가게에서 이렇게 사는 건데 굉장히 산성이 높은 물이 있고요. 또 어떤 물들은 알칼리성이 높은 물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떤 브랜드가 특별히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, 이제 구글 가셔가지고 눌러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알칼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종이를 팔아요.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. 예, 리트머스 종이. 예. 이제 뭐 어떤 거를 넣으면 푸른색으로 변하고. 그렇죠. 그런 실험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평균 pH가 한 7.3 정도 되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거나 7.3보다 조금 높은 뭐 7.4나 7.5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알칼리성이 되니까 굉장히 좋을 거고요. 어떤 물들은 보니까 뭐 5.5 굉장히 산성이죠. 그런 물들은 될 수 있으면은 피하시는 게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컨테이너에 가지고 다니는데, 그것도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그 BPA 프리 그런 물통에 가지고 다니시면은 유리병에 물을 넣고 다니시는 것처럼 우리 신체에 나쁜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거 마실 때도 될 수 있으면은 유리컵에 마시거나 아니면 종이컵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뜨거운 커피나 물을 스티로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자꾸 드시게 되면은
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교회 한번 가셔가지고 드시는 거는 괜찮다 그러지만 매일 이제 어떤 분들은 좀 편리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탄 음식 자체가 이제 탈 때 그게 이제 그 발암 물질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보통 태워 먹는 게 야채를 타게 해서 먹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보통 고기를 타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고기 자체가 태우지 않더라도 좀 이게 산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기에만 치중한 그런 식단보다는 만약에 이제 고기를 드시게 된다면은 야채도 잘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탔으면은 탄 부분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고 타지 않은 부분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뭐 가끔씩 또 이제 그렇게 탄 걸 드셔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몸이 좀 예전 같지 않고 문제가 조금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는 좀 이제 먹는 음식이라던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많은 그 성인병들이 보통 이제 40을 기준으로 해서 40이 넘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건강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너무 그냥 그 매년 내가 무조건 막 받아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몸에 어떤 이제 이상이 느껴졌을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문인과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또 암에 관련된 전문의도 있고요. 또 이제 다른 스페셜리스트가 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만나보시고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걸 어떤 분들은 절대 병원 안 가시고 절대 의사는 안 만나고 절대 약을 안 먹겠다.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 닥터가 인터넷이야. 이제 구글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. 저도 이제 구글 많이 하고 도움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또 이제 그 전문적으로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상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잖아요, 혼자서도. 근데 또 이제 트레이너들하고 하잖아요. 특히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더 트레이너하고 많이 하듯이 정말 그 건강이 소중하다고 느끼신다면은 혼자만 나는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상담하시면은 그 롱텀으로 볼 때 비용이 조금 나갈 수는 있겠지만 롱텀으로 볼 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이제 충치가 없으니까 나는 뭐 치과 절대 안 간다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충치 생기고 그러면은 뭐 진짜 썩은 것도 이렇게 치료 받아야 되고 신경 치료도 받아야 되고 크라운도 뭐 씌우고 뭐 임플란트 끼고 나중에 돈이 더 들잖아요.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거든요. 그냥 비용은 나가지만 이제 또 그만큼 돈을 더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 어떤 몸에 대해서 전문의라고 본인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,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검진하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하신다면은 롱터로 볼 때는 그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현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병 중에 암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